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캐스퍼의 실물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전시장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대표적인 이형 석탑으로 알려진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10년 동안의 보수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해마다 100명 이상 목숨을 잃는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현대차 캐스퍼의 실물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전시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사전 예약 돌풍이 이어진다면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위탁 생산하는 현대차 캐스퍼의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깜찍하고 세련된 외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시승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본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우호적입니다. 느낌이 훨씬 낫죠. 왜 그러냐면 방송은 그렇게 세세하게 안 보여주고 잠깐 광고성이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데 안 느끼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보니까 훨씬 낫네. 전시관 개관에 맞춰서 일부러 찾아온 잠재적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차인 것 같아요. 크기도 그렇고 여자가 타기에 좋은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차는 온라인으로만 캐스퍼를 판매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시청과 유스케어를 시작으로 전국 29곳에 전시장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판매 방식이지만 보름 동안의 사전 예약 기간 동안에 올해 생산 물량의 2배인 2만 4천여 대가 예약될 정도로 초기 관심은 높았습니다. 예약된 차량들은 다음 주부터 차례로 고객들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성과물이란 의미에 더해서 캐스퍼가 실제 운행에서도 소비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낸다면 지지행 공장의 생산량 증대와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장단 협의회가 경차 혜택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건의안에는 경차를 구매할 때 감면세액 한도를 폐지하고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올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한 해 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렸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흐리겠지만 광주를 비롯해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차츰 맑은 날을 회복하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하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스카프나 얇은 겉옷 등으로 특히 아침 저녁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1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감과 답답한 마음,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가 불러온 변화들을 빅데이터 속에서 살펴보는 특별기획,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정신건강 편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일상을 뒤바꾼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엔 자가격리로 외출은 물론 출근도 하지 못하면서 일상적인 답답함과 경제적인 곤란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줄을 잇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채용 취소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염이 확실히 이제 다 나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이 아직도 남아 있으셨고 또 분노감이나 우울감도 많이 호소하셔서 사연과 증상은 제각각이지만 이른바 코로나 블루는 이미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뉴스기사 등을 분석한 빅데이터도 이 같은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최근 뉴스기사 3만 건과 SNS 데이터 400개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에는 코로나19 이후 우려와 불안, 우울증이라는 단어의 출연 빈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SNS에선 우울증과 불안, 어려움 등의 단어가 최고 5배 이상 많아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의미 연결망 분석은 이 같은 불안감의 원인을 코로나19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사건과 교육, 여성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들이었다면 코로나 이후엔 확진자 발생과 방역 문제가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내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동선이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시작된 코로나 블루는 확산세 장기화에 따라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조금 영위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편감, 거기에 더불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그런 계층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우울감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는 상담과 프로그램, 사업 등의 키워드가 자주 등장해 정신건강 교육이나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음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나왔던 이 빅데이터 결과에 대해 세안대학교 AI 빅데이터 연구소 이동수 소장과 함께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이후에 있는 뉴스 기사에서 불안, 우울 같은 키워드가 확연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과는 그 양상이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불안, 우울, 어려움 등의 단어 빈도가 증감을 했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 우울, 어려움 등이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은 사회 안전 문제 차원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등이 파생되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거리두기 이런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오는 정신건강에 대한 불안과 우울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좀 보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SNS 분석 결과를 봐도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 SNS 유혹 키워드에선 코로나19 이전에 부각되지 않았던 공황장애, 망상, 학습장애, 걱정과 같은 단어가 새로 출현했거나 증감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극심한 불안과 불면증, 공황장애를 앓다가 실직하게 된 이야기라든지 코로나19 현장 근무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심각한 수준이 사실이라는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SNS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키워드에 대해서 뉴스 기사와 SNS 분석 결과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정신건강 키워드에 둘러싼 감성 단어들은 긍정어보다는 부정어가 더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어의 빈도를 볼 때 뉴스 기사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미미한 증감률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이후에 1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로 볼 때 불안, 우울, 정신질환 등이 나타남에 따라서 네.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존재한 사회적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뿐만 아니라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고립감에 따른 사회적 지지나 강화 또는 정신질환 관리 등의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불안과 우울감은 더욱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농기계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해마다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기계에도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5,085건. 매년 평균 1,000여 건으로 해마다 126명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무겁다 보니 주로 달리는 차량과 부딪히거나 넘어짐, 뒤집힘 사고가 많습니다. 봄철에 야간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야간에 이제 논둑이 올라올 때 이게 언덕이 지니까 이런 데서 확 진짜 전복 사고가. 이 같은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사고 감지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에 무선통신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농기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사고로 인식해 알람을 울립니다. 먼저 사고자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30초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호자나 응급센터로도 발송됩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구조신고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으로 2차, 3차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과도 연결돼 단말기를 부착한 농기계가 접근하면 어떤 농기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도 실시간 표시됩니다. 효과 분석 결과 주행 차량 속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아 향후 앞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예방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전남, 장흥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점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공사를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광주 용두 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또 A씨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된 34살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그로 인해 40대 부부가 숨지고 함께 있던 60대 부부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금남로 인근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동의 39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도심의 경관과 조망권을 훼손하고 교통난을 불러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동성당 등 근대문화유산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10년 만에 보수를 마쳤습니다. 최초의 사사자 석탑으로 추정되고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대표적인 이형 석탑이라는 점이 그 의미를 더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자상이 상층 기단 각 모서리에 위치해 있고 중앙에는 인물상이 지탱하고 있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통일신라 시대인 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이 해체 보수를 마치고 구례 화엄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정밀 안전진단 검사에서 기울어짐과 균열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지 10년 만입니다. 보수는 석탑에 쓰인 석재와 유사한 암석을 찾아 사용하는 등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이루어졌습니다.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의 보수는 가능한 원래의 기법과 재료의 보존을 우선으로 하면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일반적인 기둥으로 상부를 지탱하던 당시의 석탑들과 달리 4마리의 사자상으로 지지하고 있어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우리나라 이형 석탑의 대표로 꼽힙니다.
사사자 석탑으로 지칭되는 석탑들 중에 아마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려 시대에 이제 이 석탑을 따라오는 몇몇 석탑들이 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내 대표적인 사찰 화엄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부처님의 사리를 봉헌하고 있던 사찰의 구심점이 돌아왔다는 종교적 의미도 같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곳은 가장 높은 곳에 모셔 있기도 하고 또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뭐랄까 힘이 모아지는 곳. 회양식을 마친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각황전 옆 108계단 숲길을 오르면 누구든 참배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들이 3분기 연속 체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제조업체 12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113으로 체감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2분기와 3분기 지수 117에 이어 3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은 기준치의 훨씬 밑도는 81에 불과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내수 부진 등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 산하의 14개 공공기관이 하반기 통합 채용으로 73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광주도시공사 12명, 도시철도공사 18명, 김대중 컨벤션센터 4명 등으로 다음 달 18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통합 필기시험 이후 최종 합격자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선발합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통합 필기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가를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 제한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것과 청년 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 고용 허가제 가점을 신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외국인 수요가 높은 어업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 허용 인원을 척당 2명에서 4명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초구를 받아칩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중견수가 전력을 향해 달려갑니다. 담장 앞에 떨어졌습니다. 1루에 있던 최정원은 빠른 발로 3루에서 멈췄고 나성범은 2루까지. 일단 홈까지는 노리지 못했던 최정원. 우측 가는 타구 우익수. 2루 물러나면서 처리 3루자 태거 홈으로 들어왔고 3루 내서 세. 오늘 경기 NC 다이노스 선취득점 어제에 이어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왼쪽 가는 타구가 큰 폼을 써내그리면서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김태균의 솔로포 시즌 7호 홈런. 스코어 2대0을 만들고 있는 NC 다이노스. 오늘 김태균 선수까지 오른쪽 밀어냈던 박준영의 타구가 착한 곳으로 가는 타구 신나게 한번 달려볼 수 있는 바뀌었습니다. 1루수를 잡지 못합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2타점 나성범. 그리고 나성범은 여기서 한 베이스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스코어 4대0을 만들고 있는 NC 다이노스. 초구를 공략합니다만 이 타구를 걷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노진혁. 김선빈은 3루를 지나 홈으로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의 오늘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광대인의 적시타. 스코어는 4대1 석점차.
어제는 가을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렸죠.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지만 광주를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에 5에서 20mm가량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는데요. 반면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하면서 일교차는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스카프나 얇은 겉옷 등으로 아침 저녁으로 특히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광주의 일교차는 11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무안에서도 18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순천에서는 일교차 10도가량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3m가량으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